단축돼 1호선 경부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대피선 부족 등으로 1호선 급행열차의 확대가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예산 254억 원을 투입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량 공사를 추진해 급행열차 증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2.7도입니다.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옛날에 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살았습니다. 머리 하나는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다른 머리는 그렇지 않아서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른 머리는 화가 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입니다. 해마다 전국의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정치권의 분열이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공동운명체인 것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 말을 꼽았다고 하죠. 공명지조. 그러고 보면 해마다 나오는 올해의 사자성어 가운데 그 뜻이 마냥 좋았던 적은 안타깝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늘 비판받을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젠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좀 희망적인 한 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좋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문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 사자성어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의미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동상, 은상보다는 금상이 더 좋습니다. 네, 금상. 물론 그 위에 대상도 있습니다만 금상을 기억하시면서 금상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중에 이 좋은 뜻을 가진 이 말 기억하셔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그러면서 또 희망적인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뭐 이런저런 사연 좋겠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검색하시고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과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 통해서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추첨해 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하죠.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새벽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도로 위의 죽음의 신, 암살자 이렇게 불리는 블랙 아이스 사고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 외에도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 아이스 연쇄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자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지난 14일 이제 오전 4시 43분께 경북 군위군 군위 IC 근처에서 이 화물차를 비롯해서 한 20대 정도가 연쇄 추돌을 했고 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고로 그친 게 아니고 곧바로 5분 뒤에 4시 48분께 그 반대 차로에서 사고 지점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그 반대 방향 고속도로였는데요. 네. 거기서 또 이번에 10여 대가 연쇄 추돌을 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예.
해당 지역이 이제 상습 결빙 구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사전에 대응이 불가능했는가 하는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경북 군의경찰서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 20여 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오늘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조사를 지금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선 도로 구조 상태도 좀 파악하고 안전장치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 이런 거 조사할 계획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네. 안전 설비라든가 장치 또 뭐 그런 사인보드 같은 거 그런 거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고속도로 운전하기 참 많은 사람들이 겁난다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 이 불안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 할인해주는 특례 요금제가 이달을 끝으로 3년간의 운영 다 마치고 이제 끝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쉬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기 자동차 최근 들어서 뭐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난 2017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이렇게 특례 요금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요금 가운데서 기본 요금 이거 면제해주고 또 충전 요금도 5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한전이 최근에 아무래도 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이 좀 전기료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침을 얼마 전에 밝혔고 또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특례 요금제도 지금 이제 이번에 어찌됐건 뭐 일몰이 되니까 네. 그대로 그냥 일몰을 시키는 방향으로 더 연장 없이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을 좀 한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도 네.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키려면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요금제를 조금 달리 적용하는 거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건가요? 새로운 요금제가 조만간 이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대안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 횟수가 2배가량 늘어나고 또 운행 구간도 서울역에서 청량역까지 연장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 코레일 측이 이제 30일부터 서울역에서 천안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 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 그러니까 26회 확대해서 운행을 이제 하는 거니까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용객 편의, 그다음에 급행전철 효율성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이용 수요가 많은 금정역에 일단 신규 정차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고요. 네. 운행 구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행 용산 서울역에서 병점, 천안, 신창역 요 구간이 현재 운행 중인데 청량리역에서 용산, 또 서울역에서 천안, 신창역으로 연장 1호나한 이제 그런 계획으로 간다 그러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급행전철의 운행 간격이 평균 5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단축이 돼서 네.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좀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서울 도심 주요역에서도 급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된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일반 역의 운행 횟수, 일반 열차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급행은 있습니다. 늘어나고 또 일반 열차는 좀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시가 연말 연시에 이 시내 심야버스 9개 모든 노선을 임시로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아무래도 이때 이제 그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17일 밤부터 내년 1월 12일 새벽까지 평소보다 한 대 내지 2대씩 이렇게 이제 증차를 한다 그럽니다. 네. 일요일하고 월요일 새벽은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오전 1시, 2시에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네. 배차 간격이 한 1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이 추운 데서 떨면서 이 버스 기다리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10분이면 긴 시간이죠. 네.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태원 주변에 이제 심야버스 노선 N850번도 신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태원 지역이 택시 승차 거부가 좀 많은 곳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보고 지금 이렇게 좀 대안을 이제 만든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요 지점의 시내버스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좀 많고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이 끝나는 새벽 1시부터 이제 1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충북의 진천군이 이 교육 분야의 투자를 잘해서 이 젊은 층 인구들을 많이 이렇게 유입한 걸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말 진천 인구가 8만 962명이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700여 명이 늘어났다 그래요. 3.5% 정도. 그래서 전국 시군 중에서 증가율 5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게 만 21세에서 34의 젊은 인구가 4.3%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등 학령 인구도 한 4.5% 정도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늘어나니까 그 자녀들 교육받는 인구도 이제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건데. 4년 연속해서 한 1조 원 이상 투자를 유치를 한 것과 더불어서 교육 분야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천군 같은 경우에 군세 수입액의 기존에는 5% 정도 지원하던 것을 7% 정도 올해부터 교육 경비를 그렇게 확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갖고 스마트 교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좀 시범적으로 4개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첨단 교육을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역 주민에게 많이 호소력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천군이 내년에는 이 5개 초등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또 추가로 조성을 하고 가능하면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시 들어오니까 교육 분야에 정말 투자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도 교육 정주 여건 개선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이 강원도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3년 새 무려 28배나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늘고는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계절 근로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62명에서 2018년에 1,759명. 그래서 무려 28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국에 있는 계절 근로자의 절반 정도에 육박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역시 이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계절 근로자를 이제 유치한 그런 이제 그 덕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근로자의 만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지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 최근에 발표됐죠. 언젠가는 희망적인 이 말이 꼽히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문제를 내드렸는데 이 비단 위에 꽃길을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진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동상은상보다 금상이 좋다. 이런 말머리 힌트를 여러분께 내드렸습니다. 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8334 쓰시는 분. 좋은 일이 겹친다는 뜻이죠? 라고 하셨고 6726님. 내년엔 꽃길만 걷고 싶다고요. 2516님. 상암동에서 외근하고 1시간 걸려 강남 사무실로 다시 가는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도 따뜻하다는데 다들 기운내는 한 주 되시라고 하셨어요. 서울도 지금 12.7도.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포근할 것 같습니다. 밖에. 2135님. 점심에 이 순천 웃장 국밥을 먹었어요. 국밥에 소주 한 잔이면 이걸 텐데. 음주운전은 뿌리부터 뽑아야 하기에 국밥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4204님. 올해도 원하는 기부액수 모두 채우고 한가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8222 쓰시는 분.
2020년 경자년에는 이 사자성어처럼 좋은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면서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하셨어요. 내년 쥐띠해에 정말 기쁜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에 8222님께 먼저 제가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프로그램 중반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정답 소개하면서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도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추첨해 드릴게요. 3시 20분입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갑니다. 권보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아이고, 목소리 갑자기 커졌는데 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부산은 지금 몇 도입니까? 부산은 지금 영상 16도까지 올랐어요. 16도요? 네. 아유, 뭐 외투 다 벗었을 것 같네요. 오늘 좀 두꺼운 코트를 입었는데 좀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맘때면은 또 형형색색의 이 불빛, 트리 축제들이 시작되는데 부산 서면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트리 축제가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트리와 조명을 보기만 해도 이 사진으로 추억 한 장 남기고 싶어서 셔터가 절로 눌러지죠. 물론이죠. 네, 올해부터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에서도 트리 축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면 트리 축제는 지난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기념으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52일간 아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네. 부산 진구의 점포 카페 거리를 비롯해서 젊의 거리, 놀이마루 등에서 진행되고요. 또 이번 행사는 Be Moved, 이 변화와 감동의 주제에 맞춰서 총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면 트리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 만나봤고요. 기획팀의 류승원 씨의 설명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루돌프 인형이랑 아까 사진 찍었죠? 네. 좋아요. 남포동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사진 찍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보고 이제 카페 골목 한번 가보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나고 트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잘 없는데 가족들로 와서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하니까 이 주변 학교 애들한테 유명해가지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냥 친구끼리 그냥 자주 오기 좋은 것 같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번에 한다고 해서 사진 찍기 예쁜 것 같아요. 또 그 춤추는 거 봤어요? 네, 귀여웠어요. 점포 카페거리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으시고요. 서면 트리 축제 마스코트라고 하는 이름이 서돌프고요.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저희가 출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보러 오시면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돌프가 이제 춤을 추는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돌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서돌프, 서면의 루돌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사 트리 축제 주제가 Be Moved, 변화와 감동. Be Moved 하면 뭐 감동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SNS에서 널리 소개되고 있는가 봐요. 학생들에게 인증샷 올리는 장소들로 아주 유명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서면 놀이마루는요, 사실 폐교였어요. 그래서 이 폐교를 활용한 요즘에는 문화복합 체험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평소 이곳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장소로 잘 알려져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이었지만 요즘은 문화 콘서트부터 뭐 축제, 체험 네. 프로그램으로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방금 들으신 서면 루돌프, 이 서돌프라는 루돌프 캐릭터를 만들어서 SNS상에서도 한창 홍보 중인데요. 예. 부산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일명 서돌프를 찾아라 이 이벤트는 서면 놀이마루 메인 트리 앞 전포 카페 거리, 젊의 거리 등 이 서면 일대에서 출몰하는 서돌프를 찾아서 네. 촬영을 하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업로드를 하며 그 추첨을 통해서 또 전포 카페 거리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럼 뭐 커피 쿠폰도 주고 공짜로 뭐 먹을 수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예. 네, 자세한 얘기는 부산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박준영 프로젝트 매니저를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12월 15일 오늘부터는 크리스마스와 그 해피 뉴 이어라는 컨셉을 통해서 연말 분위기를 좀 물씬 낼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는 메인 트리가 있고요. 말씀 주셨던 놀이마루 내부에 있는 메인 트리는 그게 높이 10m 규모의 대형 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트리의 장식물 자체가 영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좀 기념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영상들이 좀 송출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면트리 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만큼 저희가 많은 어떤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서면이라는 공간 자체가 뭐 젊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점포 카페 거리와 같은 다양한 어떤 관광 요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좀 즐기시고 저희 서면트리 축제에서도 많은 재미난 볼거리들을 좀 보고 소중한 추억 간직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에 좀 왠지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 여기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주말에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요. 그래요? 그 제일 중요한 그 트리 점등 시간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네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예.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올해는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오래 트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올해를 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반짝이는 연말연시 네. 이 느낌 물씬 느끼고 싶은 분들은 부산의 서면 트리 축제 어떠신가요?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졌습니다. 권보람 리포터였습니다. 정말 연말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곳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볼게요.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전주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전주 기온도요 16도까지 올라 있어가지고 저는 예. 옷차림을 오늘은 좀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감기 걸려요. 네. 왜냐하면 저녁 때는 조금 쌀쌀하잖아요. 다시 추워질 수 있으니까. 자, 전주의 시민기록관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우화동 보훈회관 건물에 전주 시민기록관이 개관을 했는데요. 네. 이 시민기록관은 전주의 역사와 또 전주의 시민들의 추억 그리고 삶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고요. 네. 한 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공간, 참 의미 있는 곳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은 아니었지만 시민기록관들의 기록물들은 시민들이 직접 찍은 전주 사진이나 또 물건들을 기증하거나 수집 공모전을 통해서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한 번에 전주의 과거가 살아 숨쉬는 보물창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주 시민기록관 박혜미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전주 시민기록관은 2016년부터 모아온 전주 시민들이 기증 기탁해 주신 기록물을 보존하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장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장고에는 그동안 모았던 5천여 점의 기록물이 지금 1층과 2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층에 보이는 수장고는 원래 벽면을 막혀 있는 게 수장고의 기본 형태인데 한쪽 벽면을 유리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기증자분들이 오셔서 내 거 잘 보관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도감을 드릴 수 있는 기증자 예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보이는 수장고 통해서 여기 기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이 5천여 점이라고 하니까 진짜 전주의 과거가 살아 숨쉬는 보물창고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맞습니다. 5천여 점 기록물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곳이 시민들이 소장하던 물건을 또 전주의 역사와 삶을 기록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제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층 현관에 딱 들어서면요. 통유리로 된 수장고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곳은 1963년 착공된 전주 종합경기장 건설 과정의 기록 앨범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화번호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전화번호부 하며 여기에 50년 넘게 보관해온 빛바랜 월급 봉투와 급여 내역까지 정말 다양한 기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록물들을 제가 마주하다 보니까요. 흥미롭기도 하고 저는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젊은 세대는 다 새로운 세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고 외에 또 다른 공간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록물을 뒤로 한 수장고 뒤쪽으로 위치한 실감 미디어실로 이동하면 이제 실감 미디어실이 나오는데요. 예. 이곳 미디어실은 영상으로 풍남문과 한옥마을 등 전주 옛 풍경과 또 배경들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영상들이 뜨는데요. 네. 직접 눌러보는 또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누르면서 이렇게 전주 옛 풍경, 배경들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이 전주 시민들이 하나씩 기증해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가서 보면 정말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물을 기증해준 분들은 자기 기록물들이 잘 보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셨고요. 네. 일반 시민분들은 나의 고향인 전주의 역사를 알고 또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면서 좋아하셨는데요. 예. 기증자분과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목소리로 들어오시죠. 네. 전주 효자동에 사는 김종선입니다. 효행록하고 근사록이라는 것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효행록은 저희 5대 조부님께서 효행을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근사록이라는 것은 동학혁명 당시에 일부 전주성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뿌듯하죠. 내 것이라는 것이 우리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돼서 후손들한테 좋은 교육 자료나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좀 좋겠습니다. 생긴지 몰랐었는데 인터넷을 하다가 알았어요. 아직 안 가봤지만 추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민으로서 너무 좋고 손자랑 자식들이 오면은 데리고 가서 같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런 공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에 평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돼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기억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는 느낌이 제가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전주 시민기록관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다양한 추억과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은 조금 작은 공간에서 작은 규모로 출발하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기록물들이 수집이 돼서 네, 오래도록 전주의 역사로 남을 수 있는 장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응 좋으면 앞으로 정말 그런 전주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시민 기록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수집이 되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천소영 리포터였습니다. 3시 31분 됐습니다. 자, 퀴즈 풀고 있는데요. 정답과 함께 또 좋은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0327님. 이 사자성어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만사 형통될 것 같습니다 하셨고 3377님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이 커피 쿠폰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이거겠죠. 아유 센스쟁이시네요. 3377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고 3346님 장 보고 와서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내년엔 아들이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 1610님 서울에 간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하셨는데 얼마 동안 떨어져 계시는 건지요. 예. 3521님 요즘 귤 먹으면 감기도 예방해 주니까 귤청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고 바로 오늘 정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귤 먹고 귤청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감기도 예방하고 예. 모두 감기 조심하라면서 이런 문자 보내주시고 4524님 춥기로 유명한 양평도 아주 따뜻합니다. 연말 모임 참석하라는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는군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죠? 라고 하셨어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3377, 3346, 3521 그리고 제가 초반에 8222 쓰시는 분 말씀드렸죠. 자, 오늘 퀴즈 풀고 있는데요. 사자성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걸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금상이 좋다 이런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뒤에 두 음절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날 때쯤 정답과 함께 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3시 33분이네요. 날씨와 또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구름량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날이 포근해서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2도, 대구 14도, 광주 16도, 제주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초겨울 기온으로 되돌아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그칠 전망이고요. 충남과 남부지방에는 10에서 3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낮 시간답게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작업 여파로 옥산 분기점에서 3km, 또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 7km가량 밀립니다. 이후 수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흥 나대목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도 7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는 교통량 때문에 밀리고요. 부산 쪽 작업 여파로 서울 요금소와 기흥 동탄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소암터널에서 3본 사이 세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조암 분기점 일대, 조남 분기점 일대 2km가량 밀리고요. 이전에는 개항에서 송내, 반대쪽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 감전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가량 밀리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동호대교와 성수 사이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 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8개 구와 과천, 하남, 광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정부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는 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검찰이 나서 언론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 처리 안건을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공소장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수출관리 제도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 수출 상대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입니다. 네, 오늘은 감귤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앞서 제가 문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귤 먹으면 감기도 예방하고 또 좋으니까 뭐 귤청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귤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아유, 그렇죠. 예. 제주도는 산업이 여러 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 산업 규모가 가장 크긴 합니다. 네. 주세비에 6조가 넘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연관 있는 산업을 꼽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은 제주도의 생명 산업이 있는데 바로 1차 산업 감귤입니다. 예. 오늘은 감귤 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귤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 요즘 한창 먹을 철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앞서도 말씀했듯이 겨울철에는 특히 감귤을 먹어야죠. 비타민C도 풍부해서 미용을 걱정하는 분은 뭐 먹어주는 게 딱 좋긴 한데 문제는 감귤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지 감귤 도매 시장 가격이
최근 5kg 기준으로 한 상자당 6,000원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예요? 6,000원 네. 이하요? 그러면 네네. 이게 상자를 분류하면은 5kg이 가장 작은 단위인가요? 더 작은 단위 3kg도 있긴 하지만 주로 5kg를 기준으로 하고 혹은 10kg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네. 최근 몇 년간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봐도 5대가 썩 좋진 않습니다. 5kg 기준인데요. 네. 지난해보다 19% 떨어졌고 2017년하고 비교해도 13%가량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건데 글쎄요. 네.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이제 물량이 많을 경우 이게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하루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출하 물량이 한 2,500톤 규모가 되는데 2,500톤이라면 내년에 비교하면 10%에서 20% 이제 줄어들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물량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가격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물량이 줄었는데 가격도 떨어진다. 뭐 농민들 네.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다. 이렇게 그게 1차 원인이다고 이제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울러 그런 영향 외에도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귤은 뭐니도 이제 수급 조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많이 생산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은 감귤을 솎아내는 작업을 이제 사전에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걱정은 좀 덜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태풍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를 거쳐간 태풍이 많았는데 그런 잦은 태풍으로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잦으면서 자연스레 수급 조절이 된 거네요. 네, 그런 셈인데 네. 앞서 다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안 좋고 태풍도 많다 보니까 일조량도 이제 썩 좋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감귤 열매 자체 이제 당도가 이제 감귤은 중요한데 당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이건 다른 과일도 좀 비슷한 현상이죠. 빛을 네네.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과일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맛이 좋은 감귤을 이제 선호하는데 네. 이제 또 그런 감귤이 유통이 이제 돼야 좋은데 네. 감귤 출하 초기 그러니까 보통 출하 초기에 나가는 감귤을 극조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맛이 좀 썩 떨어지는 감귤이 많이 유통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생 감귤이 나가고 있는데 조생 감귤 가격에도 지금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귤들이 좀 맛이 없었어요. 덜 달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올해 귤이 맛이 없네 하면서 귤을 많이 소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근데 앞서 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1차 원인이라고 했는데 경기 안 좋다고 귤까지 안 사 먹는다 이게 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좀 크긴 큽니다. 예. 근데 당장 이거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나가는 물량 예년에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규격 이하의 감귤이 좀 유통되는 걸 좀 더 억제하고 이제 그런 조절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주도는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큰 과일 중에 좀 이렇게 또 맛이 떨어지는 큰 과일 중심으로 2만 톤을 사들여서 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또 안정화되고 감귤 가격도 다소 이제 회복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만 톤이나 사들여서 보관을 한다고요? 네. 큰 귤이 좀 당도가 더 떨어지나 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 제주도의 조생귤 하면은 이게 좀 빨리 성숙해서 빨리 수확하는 귤을 말하는데 극조생귤은 더 빨리 된 걸 말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물량 조절이 우선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들은 맛을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당연하죠. 감귤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귤 외에 뭐 제주도에 레드향, 천혜향, 뭐 황금향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저도 모르는 새로운 감귤도 또 뭐 있습니까? 등장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그거에 오늘 점심 때 들었는데 새로운 감귤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름은 모르세요? 예. 새로운 감귤. 청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청?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보지 못한 감귤 품종이 또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또 맛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주도에 유통되는 감귤이 그냥 일반 하우스 말고 그냥 네. 바깥에서 재배하는 노지 감귤 외에도 노지 감귤도 또 다양하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품질 좋은 감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조생 감귤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은 올해는 감귤이 맛이 없네, 달지 예. 않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감귤이 맛 좋은 감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귤 많이 사서 드세요. 제주도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홍보를 하거나 출하 물량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난 그런 거 지키지 않고 팔겠다 이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감귤 하락이 지금 감귤 가격 하락이 지금 위기로 이제 제주도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감귤 하락을 위기로 보고 네네. 있다. 예. 그렇죠. 감귤가 왜냐하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감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연관이 돼 있고 예. 제주도 사람들은 또 감귤을 사다 먹지 않을 정도로 다 이웃에 자기가 직접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게 곧 또 감귤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은 예. 민심하고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표심 감귤 자체가 표심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 네. 어쨌든 저 위기 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데 네. 제주도장의 노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큰 과일도 보내겠다. 좀 네. 상한 과일도 보내겠다. 이렇게 감귤 농가가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 생산자 단체, 유통인 전부 이제 모두의 한꺼번에 이제 같이 이제 노력이 네. 좀 더해져야 맛 좋은 감귤이 제대로 그렇죠. 유통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당도가 높은 귤 그리고 또 네. 보기 좋은 귤을 먼저 유통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문자 들어가는데요. 4712 쓰시는 네. 분이 미니향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미니향이라는 거. 예. 어쨌든 저는 네. 감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 가지고 또 제주에 사시니까 많이 드셨을 네네.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감귤 네. 산업에 얽혀 있는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 어떤 역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 60년대부터 이제 감귤을 이제 재배를 했고 특히 이제 70년대 감귤로 이제 이렇게 부를 이제 창출을 했거든요. 네. 그때 농사로 이제 학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감귤나무를 대학나무, 네, 대학나무로 네, 불렸는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대학나무를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네. 그냥 마냥 손 놓고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 산업이 크긴 큽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은 감귤 산업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좀 정상화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예. 9325님이 그 새 품종 무봉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문자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네.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예전에는 말만 들어도 설레던 곳이 있어요. 엄마의 가자 한마디면 냉큼 걷어 챙겨 들고 따라 나섰던 곳입니다. 쫄래쫄래 엄마 뒤만 쫓아다니면 뭐 떡이든 뻥튀기든 맛있는 것들을 손에 쥐어들 수 있는 곳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전국일주 초대석. 오늘은 구수한 충청도의 전통시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골 장터 이 충청도 전통시장 27선을 발행한 뉴데일리 충청의 김정원 본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장르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전통시장을 주제로 책을 내게 되셨는지요? 네, 그 전통시장이 뭐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관심도 이제 먹을거리 등 일부에 이제 한정돼서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 내부로 좀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가게 위주로 조명이 됐는데 이런 점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좀 잘 안 알려진 부분을 좀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먹을거리 외에 또 잘 되는 곳, 잘 되는 그 가게의 주인의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것만 주로 이제 집중 부각되는데 우리가 좀 놓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본부장께서도 이 시장에 대한 푸근한 추억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뭐 어릴 때 그 뭐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시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찐빵도 얻어먹던 생각도 나고요. 또 이제 고객을 모으기 위한 원숭이 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아주 뭐 상당히 그 재미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시장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북적북적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소통의 공간이었고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시장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책에선 대전하고 세종시 또 충청 남북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27곳을 쭉 소개해 주셨던데 뭐 시장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지만 몇 군데만 좀 짧게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네, 충북 충주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낮에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자유 카페에서 이제 그 40대 여성이 2시간 동안 음악과 사연을 소개하는 아주 이색적인 DJ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아이들을 뭐 시장에서 찾지 못했을 때 이곳에 연락하면 찾을 수 있고요. 예. 또 열쇠를 시장에 왔다 잃어버린 경우 또 이곳에서 방송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상인 누구 아들이 뭐 결혼을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주 재미있고요. 동네 소식통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제 좋은 음악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카페에 몰려들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저도 충청권에 다니면서 이런 카페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런 곳이 있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구수하고 정겨운 곳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 자유시장에 너무 많이 좀 홍보를 하셨는데 다른 시장도 몇 군데만 짧게 해주세요. 네, 영동에 그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이제 충북은 내륙 지역인데요. 젓갈을 일제 강점기에 무기로 썼던 토구를 이용해서 숙성시키고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리고요. 충북 영동에는 마른 오징어도 있고요. 네. 제철에는 고등어도 이제 말려서 팔고 있는 아주 이색적인 그런 상품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동 전통시장에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아주 재미가 있었고요. 네. 영동은 와인이 유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한 귀퉁이에 이제 와인 푸드라고 그래서 이런 소믈리에 자격증 가진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청주 서문시장에 삼겹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삼겹살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삼겹살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매년 3월 3일 날 삼삼데이 그날이죠. 삼겹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청주 서문시장에 삼겹살 파는 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꽤 한 20여 곳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간장이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와서 한번 이기훈 아나운서도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갈 곳이 아주 색다른 많습니다. 느낌을 가질 겁니다. 네. 근데 지역마다 특산품도 있잖아요. 충청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제 충주 단양에 구경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마늘이 이제 주산지인데요. 그렇죠. 마늘과 관련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마늘 만두라든지 마늘 닭강정, 마늘 호떡도 있습니다. 마늘 만두는 뭐 하루에 한 10,000개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외지에서도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늘 호떡은 아주 특이한 맛일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특산품이 있을까요? 지역마다? 네, 인절미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공주 산성시장에 가면 인절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요. 이게 인조가 이제 이괄의 날을 피해서 공주까지 피난을 왔는데요.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맛있게 인절미를 만들어서 인조에게 줬더니 그 맛이 아주 뛰어나서 절미라는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후에 임씨가 만든 절미라고 그래서 인절미라는 말로 발전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이후에 공주가 인절미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네. 예, 이곳에는 연간 쌀이 그 한 가게에서 2,000가마 정도 인절미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아주. 떡집이겠네요. 시장 안에.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역국 연결하면서 제천의 약초시장, 전국의 3대 양령시장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네네. 알려진 곳들은 타지에서도 좀 많이 찾아옵니까? 지금 그 시골은 인구 절벽이 이제 상당히 심하고요. 네. 고령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지에서 오지 않으면 농촌 지역에 있는 그런 전통시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양 구경시장 같은 경우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강변에 이제 그 접근성이 또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잘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만 비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외지에서 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또 전반적으로 이 전통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뭐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또 취재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이런 전통시장의 위기를 극복한 성공 사례들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전에 그 중앙시장 가면 청년구락구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금산시장에 가면 청년몰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들을 좀 그 코너를 좀 내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은 그때 일부만 좀 성공을 했고요. 그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이제 대개 청년 상인들을 저희들이 눈여겨서 이렇게 취재하면서 봤는데요. 대부분이 그 부친이나 이제 그 모친이 이제 이어받던 그런 가게를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외지에 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대를 물림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또 하나 이색적인 거는 볼에 이제 전통시장을 가서 취재를 할 때 한 그 외부에서 와서 밀면을 팔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럼 보는 대추가 유명한데 밀면도 팔고 만두도 파는데 아니 대추 만두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권하셨어요? 거꾸로 제의했더니 올해 다시 이제 확인했더니 그 대추가 들어간 만두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도 만들어내려면 행정기관에서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자구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가 좀 발달된 거는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골장터 충청도 전통시장 27선을 낸 뉴데일리 충청의 김정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비단금, 윗상, 더할점, 꽃화자를 써서 금상첨화라는 정답을 맞히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오답 중에 금상천화, 금상첨화, 레드카펫, 동상이몽, 실크로드 다양했습니다. 자,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7283, 2355 그리고 이정자 씨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